예전에 저희 반 아이 중에 자기 물건이 온 교실에 흩어져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자기 책상 바닥에는 물론이고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희정입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책상 깔끔한가요? 정리정돈도 좀 잘 돼 있고 그런 편인지, 또는 책상이 카오스다, 그런 책상에서 공부를 하나요? 이번 시간에는 공부 환경, 특히 물리적인 환경 중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이들 중에 일부 야무진 특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정리정돈을 막 분류와 규칙을 만들어서 꽤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학교에서도 종종 서랍 안이나 또는 사물함을 아이들과 함께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방법을 가르쳐 주더라도 그 깔끔함이 지속성을 가지는 친구들이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교실에서는 주기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마치 대청소의 느낌으로 한 번씩 다 같이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거든요. 가정에서는 좀 어떤가요? 아마 비슷비슷할 거예요. 예전에 저희 반 아이 중에 자기 물건이 온 교실에 흩어져 있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자기 책상 바닥에는 물론이고 3분단에 있는 이 친구의 물통이 저기 1분단 앞까지 굴러가 있다든지 물건을 다 펼쳐놓고 생활하는 습관이죠. 제가 이건 극단적인 예를 든 거고요. 이 아이를 둘러싼 이 물리적인 모든 환경이 카오스의 상태인 경우에는 교정이 필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어수선한 책상이 어수선한 마음 상태를 나타낸다면 텅 빈 책상은 뭘 상징할까? 라고 반문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방은 어마어마하게 엉망진창이었다고 해요. 만약 신박한 정리가 출동하면 촬영 물량이 풍년일 만큼. 그런데 알버트 아인슈타인 뿐만 아니라 스티브 잡스, 마크 트웨인, 그리고 페니실린을 발견한 알렉산더 플레밍, 우리가 아는 세계에서 창조적이다라고 유명한 사람들이죠. 언제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일을 하고 즐기는 사람들. 이분들은 무질서안의 질서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시는데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진들이 재미있는 발표를 했는데요. 책상이 어지러운 사람이 창의성이 높고 또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 반면 책상 깨끗하게 정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규정을 준수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는 위험 부담이 있는 일은 상대적으로 조금 피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뭔가 정돈되고 질서 있는 그런 공간보다 어지러운 그런 학습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좋은 공간인가?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제가 극단적으로 설명한 이 완벽한 무질서 상황, 반면에 완벽하게 깔끔한 이 질서 정연한 상황을 양극단에 놓고 이 아이들이 학습하는 수행 과제에 이 창조성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금 수행해야 되는 과제가 조금 더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요구되는 것이라면 조금 어지러운 책상도 허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해야 되는 과제가 외우고 익혀야 되는 그런 학습에 맞춰져 있다면 책상이 조금 더 깨끗하고 정돈되고 질서 있는 공간이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지금 수행해야 되는 이 수행 과제를 적절하게 매치시켜서 이런 학습의 물리적인 공간을 형성해 주는 게 좋겠죠. 아이들이 가끔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1교시, 2교시, 3교시 공부한 내용을 이만큼 깔고 그 위에 불편하게 새로운 교과서를 올려서 기울어지게 공부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교정해야 되는 행동이겠죠. 그래서 이게 문제 행동인지 또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는 환경인지 이 부분은 관찰하시면서 조금 해안을 가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정리는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정리해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아이들이 정리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몇 차례 방법을 함께 익혀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뭔가 몰입할 수 있는 시간 안에는 조금 정돈된 환경에서 하겠다. 마치 예술가인 양, 발명가인 양, 과학자인 양 여기저기서 융합해야 되는 것들의 아이디어 산물이 여기 깔려 있는 게 좋다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허용하고, 그리고 이건 책상을 정리하는 이야기를 해서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데요. 아이들 중에, 그리고 우리 학창 시절을 돌이켜보면 자, 공부를 시작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때 가장 먼저 책상을 막 뒤엎어서 갑자기 막 대청소를 하고 서랍 정리를 하고 그랬던 그런 경험이나 또는 우리 아이가 그런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건 심리학에서 셀프 핸드캐핑이라고 하는 용어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방어 본능이에요.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나 사실 하기 싫잖아요.
이것을 회피하기 위한 방어 행동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 행동을 통해서 마치 내가 실패를 했을 때 방만 깨끗했어도 잘했을 텐데, 또는 반대로 방 치우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이걸 못했다, 이렇게 방어 기제를 무의식적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좀 더럽네, 청소부터 해야지, 이거는 청소 빼고 바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외적 자극을 조금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보면, 책상을 비롯한 우리 친구들이 학습을 하는 물리적인 환경, 이 환경은 완벽한 어수선함과 완벽한 정돈됨, 그것을 양극단에 두고 해야 되는 과제의 창조성의 정도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가도 되는지 판단해 보시는 기준을 말씀드렸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이 정리정돈 자체를 사람을 평가하는 하나의 잣대로 여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정리정돈을 잘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평가를 조금 더 우위에 놓을 수 있다는 거, 참 편향된 시선일 수도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잠깐 해볼 수도는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무질서한 환경은 긴장도를 낮춰서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는 거, 반대로 조금 더 정돈된 상황에서는 외우고 익히는 몰입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 이 간극을 한번 잘 조절해 보시는 거 오늘 추천드려요. 너무 어질러져 있다고 하기 전에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이가 정리정돈된 공간은 좋아하는데 스스로 할 수 없더라 한다면, 아이가 몸소 익힐 때까지는 방법은 어느 정도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